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 허균 선생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홍길동전을 빼고 나도 글을 많이 쓰셨어요. 시를 보고 시에 대해서 풀이하는 글도 쓰셨고요. 또 우리가 보기에 소설하고 비슷한 전이라는 걸 썼어요. 남궁선생전, 장생전 뭐 이런 것처럼 5편의 작품을 쓰셨는데 그거는 다 한문으로 쓰셨습니다. 허균 선생이 쓴 글들은 홍길동전을 제외하면 다 한문으로 쓰셨어요. 다 한문으로. 자, 아무튼 우린 거기까지만 잠시 하고 나중에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요. 점점 의심이 생기는데요. 자, 아니 뭐 있는 그대로 어느 편을 들 필요도 없고요. 자, 이렇게 허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었는데 라는 거는 조선시대 내내 쭉 나왔는데 그러면 택당 이식 선생님은 뭐라고 그랬죠? 홍길동전은 허균이 지었어 라고 하셨어요. 네. 우리 거기에 뭐가 없죠? 홍길동전은 허균이 한글로 지었어 이렇게 말하진 않으셨어요. 홍길동전은 허균이 한문으로 지었어 이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냥 지었어. 그냥 지었어요. 자, 여기서 너무 당연한 택당 선생님은 진짜 허균이 쓴 거를 봤으니까 또는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쓰셨겠죠. 그분이 만약에 보셨다면 한문으로 쓴 걸 보셨을까요? 한글로 쓴 걸 보셨을까요? 아, 진짜 물어보고 싶네요. 물어보고 싶으시죠? 네. 예. 자, 다른 문제라면 이런 건 연구자들이나 학자들에게 아무 의문도 되지 않습니다. 택당 이식은 한학을 하셨고요. 한글로 쓰신 글은 없고 한문으로 다 쓰셨죠. 당연히 허균이 썼다면 한문으로 썼을 테고 한문으로 쓴 거를 보셨을 테고 그거는 한문으로 쓴 홍길동전일 거야라고 학자들은 당연히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한글로 썼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조선시대 내내 홍길동전을 한글로 썼는지 한문으로 썼는지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누구에게 중요하죠? 우리들에게만 지금 문제 중요합니다. 풀어야 되니까. 문제 풀어야 되고요. 이게 최초의 한글은 누구 거냐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우리들에게만 중요한 겁니다. 옛날 분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도 안 중요한데. 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걸 의미화 시켜서 가져온 것입니다. 왜 가져왔는가? 필요하니까. 어디에 필요하냐? 우리의 삶에 실제 필요하기보다는 그렇게 가져온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 필요하니까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재생산했던 거죠. 자, 그러면 허균의 홍길동전은 한글로 지어졌어라는 것을 최초로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김태준이라는 분입니다. 김태준이라는 분이 동아일보에 1930년대에 조선 소설사라는 우리나라 전체 조선의 소설의 역사에 대한 거를 칼럼을 연재하셨어요. 1930년대는 일제강점기죠. 1930년입니다. 그때 막 하시면서 이분이 제목을 적으셨어요. 한글 소설 홍길동전. 이렇게 해서 홍길동전이 한글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허균이 지었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수없이 많은 문헌을 다 뒤지면 홍길동전은 허균이 지은 거야를 최초로 말한 사람은 택당 이식 선생님의 조선시대 분이고요. 한글로 지었어를 최초로 말한 사람은 1930년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김태준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이걸 나중에 모아서 1933년 책으로 내셨어요. 그러니까 33년이 아니라 빨리 해도 1930년에 이분이 한글로 홍길동전을 허균이 지었어라고 얘기하신 역사상 최초의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너무 당연히 질문하고 싶잖아요. 무슨 근거로 한글로 쓰셨다고 그랬을까? 이런 게 질문이 되겠잖아요. 이분 살아있나요? 돌아가셨죠. 돌아가셔서 여쭤볼 수도 없고 이분이 계시는 동안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한글로 썼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그리고 이분이 그러면 허균이 홍길동전을 한글로 지었다고 그러면서 제시하셨던 건 앞서 봤던 택당 이식의 그 기록뿐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제대로 지배하기 위해서 사고방식을 막 연구했거든요. 옛날 얘기도 막 수집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가져다가 막 하고 막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읽는 홍길동전은 베스트셀러였어요. 당대에도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당연히 일본어로 번역한 건 일본에 소개하려고 1926년 호소이 하지메가 일본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럼 번역하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한국을 잘 지배하고 한국을 잘 이해하고 한국을 잘 분석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뭐가 있다면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분도 역시 허균이 지었다는 언급은 안 하셨어요. 자, 안 했다고 그래서 허균이 아닌 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냉정해. 우리 처음 하는 얘기는 다 냉정합니다. 허균 언급하지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네. 그러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1927년 경성제국대학교 교수였던 다카시 도루라는 분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유명하고 중요한 언급을 했어요. 1927년이니까 우리 아까 1930년 최초로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언급했던 김태준보다 빨리 쓰신 거죠. 3년 빨리. 미리 얘기하면 다카시 도루는 경성제국대학교 교수였고 김태준 선생은 경성제국대학교 학생이어서 사제 관계였고요. 이분하고 같이 공부한 게 틀림없습니다. 나중에 두 분이 같이 공동 보고서도 써냈어요. 그러니까 다카시 도루에게서 김태준 선생이 배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다카시 도루가 근대에 들어와선 최초로 자 택당 이식이 홍길동전은 허균이 지었어라고 하는 중에 쭉 와서 근대에서는 자 천재였던 최남선도 언급하지 않고 우리나라 거를 일본에 번역하려고 했던 일본 사람도 언급하지 않고 드디어 1926년 경성제국대 교수였던 다카시 도루가 조선의 문학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하는 연구서를 내면서 일본에 냈습니다. 물론 일본어로. 홍길동전은 허균이 지었다라고 언급하셨어요. 최초로. 언급하면서 그 근거로 뭘 얘기했냐면 우리가 아까 봤던 택당 이식의 기록을 가져왔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배운 김태준 선생이 아,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한글 소설 얘기를 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사실 다카시 도루 선생이 말했던 것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홍길동전은 택당 이식의 글에 의하면 허균이 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택당 이식이 본 것은 한글로 지어진 홍길동전이 아니라 아마도 한문이었을 것이다. 그 한문 원본은 언제 사라졌는지는 모른다. 이 그 교수님의 김태준. 제자인 김태준님은 왜 한글로 썼다고 한 거예요? 한글로 써서 쓴 것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강화시킨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그러면은 네. 같이 사제 관계인데 예, 스승은 한글인지 한문인지 알 수 없다라고 썼고 정확하게는 네. 한글로 썼을 수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오히려 스승은 그 시대에는요 한글로 소설을 쓴다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글로 쓴 것을 택당 이식이 언급할 수가 없고 허균이라는 사람의 문학이나 그 사람의 쓴 글을 보면 이 정도의 현재 우리가 보는 막 호풍환호하고 호부호용을 못하고 했던 이런 내용의 소설을 허균이 지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아마도 한문으로 쓴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후대에 와서 이렇게 변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원본은 지금은 없다.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문학을 조금만 공부하고 조선시대를 공부한 사람이면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판단하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고 타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거꾸로 정했기 때문이에요. 한글 소설 최초는 뭐지? 아, 홍길동전. 왜? 허균이니까.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었을 수는 있지만 한문으로 지었다 그러면 최초의 한글 소설이 홍길동전이라는 게 사라지죠. 그러니까 절대로 홍길동전을 허균이 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었는데 한글로 꼭 지었어까지를 세 개를 꽉 묶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이 중에 한글만 빼버리도 단순한 문제이고 사실은 그게 훨씬 더 본질에 가까울 수도 있고 아니면 허균이 홍길동전을 전혀 짓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런 문제가 생기고 말았던 거죠. 결과에 끼워 맞추기 위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홍길동전은 허균이 썼다라는 거는 이제 택당 이식의 기록에 있는 게 유일하고 네. 한글로 쓰여졌다라는 이야기는 김태준 선생님이 쓴 글이 유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타당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글인가 아닌가 정도는.
이 너무 당연한 거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논리적으로는 타당한데 이럴 때마다 제일 먼저 맞부딪히는 의견은 이런 겁니다. 아니 그거 다 그냥 알고 있는 거잖아 한글로. 그걸 뭐 이렇게 한글이냐 아니냐 그걸 뭐하러 아무 문제 없는 걸 왜 자꾸 이렇게 까발려가지고 훅 해. 그러면 시끄럽기만 하고 정신만 없지 왜 그래. 왜 들쑤시냐? 그렇습니다. 그 시각이 제일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학문은 약간 옆으로 차치하고 학문도 마찬가지지만 고전은요 늘 진실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누군가가 해석할 거고요. 고전이 고전인 이유는 그곳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보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자에게만 그 보물이 의미 있게 찾아지는 거죠.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저 돌멩이 내지는 흙, 먼지 쌓인 쓰레기 정도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전이 재미가 없고 재미가 있고를 떠나서 가치가 있고 없고의 가장 큰 거는 원래 그랬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보물이 될 것이냐 아니면 쓰잘데기 없는 돌멩이가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